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에서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고 한 것으로 한국일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섀도우 캐비닛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 예상보다 일찍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본격 준비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그 선봉의 설 인재위원회엔 이재명과 40년 가까운 인연이 있는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지난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장 출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추가 합류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은 대선 캠프에 자신과 가까운, 즉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거의 배치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됐습니다. 대선 당시 선대위 요직을 이낙연과 가까운 친문계에게 대거 나눠준 것이 그 대표적 실패 사례들입니다. 후보 비서실장의 오영훈, 정무실장의 윤건영, 공보단장의 박광원 등을 앉힌 것이 그런 사례들이죠. 이는 21대 국회에선 이재명과 가까운 인사들 대부분이 공천에서 배제됐으니 그럴만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절박하지 않아 보이는 이들이 캠프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특히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단장 자리는 특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박광호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설이 너무도 파다했죠.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낙연에게 총괄선 대위원장을 맡긴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혜경 씨에게 사과를 시키도록 한 게 바로 엄중이었죠. 지휘 패거리들이 대장동 누명 씌운 것은 사과도 안 하고 말입니다. 김혜경 씨에게 잘못이 있지 않음에도 사과시키고 아예 나서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시민들에게 김건희나 김혜경이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과 달리 부부동반으로 선거운동했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또 당시 민주당 금배지들은 지역구의 대선 관련 플랜카드조차 거의 안 달았다라는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거리를 다니면 윤석열 플랜카드가 훨씬 많이 보였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즉 지난 대선은 이재명 그리고 지지자들만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누구보다 실감했을 사람이 당사자인 이재명이겠지요. 당시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재명과 착착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먹고사니즘과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죠. 인재위원회엔 외부 인사 영입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당내 재편 과정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인재 등의 명목으로 영입했지만 현재 별다른 역할이 없는 인사들에게 새 임무를 부여하고 기존 인사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란 겁니다. 이처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이재명 대세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CNI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월간 전국 성인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44.5%, 한동훈 국힘 대표가 22% 등이었습니다.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겁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6%, 홍준표 대구시장 3.2%, 김동연 경기지사 2.9%, 안철수 국힘 의원 1.3% 등이었습니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9.4%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는 국힘 지지자 55.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겁니다. 또 친국힘 성향의 여론조사로 지목되고 있는 여론조사공정위 데일리안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42.2%, 한동훈 20.7%로 직전 조사에 비해 이재명은 1.7%포인트 상승했고 한동훈은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역시 격차가 2배 이상 납니다. 이밖에 오세훈 7.1%, 조국 6.6%, 홍준표 5.0%, 김동연 2.8%, 안철수 2.3%, 김경수 1.3%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자 82.5%가 이재명을, 국힘 지지자 중엔 51.1%가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33.8%, 국힘 34%,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5.4%임에도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율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거의 합친 지지율이 나온 반면 국힘 지지층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 지지율을 합쳐야 국힘 지지율에 겨우 근접한다는 겁니다. 즉 확장성은 이재명이 훨씬 크단 얘기죠. 실제 국힘 지지층 11%도 이재명을 선택했을 정도입니다. 이미 단독으로 40%를 넘었고 다른 주자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차이까지 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세론이 현재 형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까지 염두한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저희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앞으로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저 내분을 보면 저는 이 정권이 결국은 내분으로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며 같이 밥도 안 먹고 빼놓고 밥 먹고 이런 식 아니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는 윤석열 지지율이 8년 전 박근혜 탄핵을 앞둔 시기와 거의 비슷해서입니다.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성인 1200명에게 윤석열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윤석열 직무수행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에 10%대, 진입 직전인 20%를 기록한 것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기 직전 지지율도 20% 초중반이었는데 윤석열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시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중인 응급실 뺑뺑이 사건마저 터지며 김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붕괴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과거 박근혜의 경우 JT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급락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절반가량이 박근혜 탄핵에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의 경우에도 그 도화선이 하나 터질 경우 국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결국 등을 돌리게 했던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윤석열이 언제든 쫓겨날 가능성 역시 대비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까지 더 이상의 쉴드를 포기하는 순간 언제든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론조사상에서도 대세론을 굳히는 중인 이재명이 언제든 집권 준비를 위한 예비내각을 구성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윤석열 일당이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말아먹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복구하겠다는 그런 의지 역시 반영해서 말입니다. 한편으론 이재명을 강하게 의식한 듯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공격하는 이도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이철희 전 의원은 지난 10일 MBN에 출연해 세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다라고 한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걸 빗대어 과거 이회창 대표를 소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회창 대표가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7년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부터 사실 대통령 행세를 하니 7년 대통령이라는 얘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철희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됐냐? 안 됐다고 한다면서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너무 누리고 너무 행세하고 너무 군림하면 대통령 되는 데에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이재명에게 이회창 전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회창과 이재명이 20여 년 전과 현재 각 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이자 국회 다수당의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선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대표적 엘리트, 코스에 이어 대법관, 감사원장, 총리 등 꽃길을 걸으며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던 이회창과 중고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하고 공장을 다녀야 했던 흑수저 중의 흑수저이자 정계 입문 후에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를 거쳐 역대 정치인 중 가장 많은 압수수색과 탄압을 당하고도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이재명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 어떤 공직자들보다 많은 성과를 그 자리에서 일궈냈기에 그 실력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과거 이회창이 대쪽판사니 소신 총리라고 불리긴 했지만 이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적인 성과를 보여줘서가 아닌 언론이 띄워주고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나 다름없지 않았나요? 삶의 궤적이 정반대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엔 역대 가장 많은 검증을 거친 것이 확실하기에 그에 대한 지지율은 이회창보다 분명 더 단단하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힘이든 언론이든 민주당 내 수박으로 불리는 그들이 이재명을 물어뜯고 공격해봤자 지지층은 거의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대장동 누명 등 역대급 성과를 낸 것임에도 도리어 누명까지 쓰고 공격당했음에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재 국힘에서 노무현과 같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갑자기 발견해내서 이재명의 대항마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이회창의 사례에 가져다 붙이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재명이 이처럼 일찌감치 예비내각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보로 해석합니다. 실제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에 묻혀 또 민주당 내 이재명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이재명의 유능함, 공약 실천 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또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을 최대한 일찍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적인 거지요.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우호 세력이 더욱 늘어난 점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어떠한 효능감을 가져다주지 못했던 친문 세력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어서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실망의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이들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재명의 압도적 기세에도 국힘이나 언론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재명이 현재 윤석열 검찰의 억지로 인해 재판 4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입지가 마치 크게 흔들릴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명이 너무도 두려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법부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시민들 입장에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압도적인 여론을 판사 앞에 보여줘서 판사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수록 이재명 대세론이 압도적일수록 판사 역시 헛된 수작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엉터리 판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쌓이게 하는 것이지요. 이미 시민들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중인 윤석열이에게 아직도 충성할 거냐고 말입니다. 한편으론 이재명 대세론으로 인해 정권 재창출은커녕 같은 수구 세력에게 먼저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윤석열 일당이 계엄령이란 극단적 카드를 쓸 가능성 역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정대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그 즉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쇠고랑 찰 가능성은 100%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이라도 민주시민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계엄령 시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김을 매일같이 빼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생명 같은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극단적 세력이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 등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용화대와 친윤 세력들이 계엄령 얘기에 더욱 발끈하면 발끈할수록 더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언제든 시도할 수 있는 수작을 반드시 막아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